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들, 관심 종목들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기업 공개하는 업체들이 성일하이텍이 굉장히 관심을 모았고요. 대성하이텍이라는 기업도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예의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대성하이텍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준 대표님 요즘 기업 공개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책도 내시고 리서치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경향들 어쨌든 그렇게 흥행은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 계열들은 사실 장이 안 좋으니까 철회하는 데도 많고 소카 같은 데는 청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쳤고 잘 나가는 거는 2차 전지나 폐배터리 이쪽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시장 IPO 시장 좀 살펴봤었을 때 그 7월 달에 지난달에는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랑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이슈가 맞물리면서 IPO 시장 자체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IPO 철회 이슈가 있었고, 네. ICH나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하단에서 이제 형성이 됐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8월 들면서 증시가 대략적으로 코스피 증시가 한 10% 정도 2270에서 2540포인트까지 약 10% 반등하고 미국의 이 다우지수나 나스닥도 10%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가 살아나면서 IPO 시장도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조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차별점이라는 거는 제조 기반의 이런 이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장 실적이 나오는 정도의 IPO 기업들은 오히려 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직 매출이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캔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이 수익성도 계속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주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 측이나 이 청약에 대한 이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투자 수요 측이 100대 1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오히려 과거 이런 이 비대면 관련된 또는 플랫폼 관련주들은 업종들은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그리고 8월 달 들면서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가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IPO 시장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은 대성하이텍, 저도 성일하이텍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대성하이텍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테니까요. 변리사님, 대성하이텍은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1995년 대성전공으로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네. 2001년에 대성하이텍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죠. 주요 사업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산업용 기계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스위스턴 자동 선반, 머신닝 센터 이런 기계를 이제 제조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스위스턴 자동 선반이 57% 반이 넘는 매출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걸 생산해둔 업체는 아닌데 2014년에 일본 기업인 노무라 VTC로 인수하면서 이 사업 비중을 이쪽으로 이제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018년 머신닝 센터 기계를 양산에 성공을 하였고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넘는 고성장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을 장점으로 보실 수 있는 회사입니다. 대성하이텍 지금 소개해 주신 바에 의하면 약간 공작 기계, 기계 장비 이런 쪽인데요.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쪽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대성하이텍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바가 있는데 네. 일단 스위스턴 자동 선반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반도체, 자동차, 의료기기, 스마트폰 이제 부품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이제 공작 기계거든요.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공정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자동 선반인데 이제 이 스위스턴 자동 선반을 2차 전지에 좀 활용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지금 자동 선반 쪽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요. 글로벌하게는 5%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일본 기업 시티즌이나 스타마이크로닉스, 스가미 이런 데가 지금 높은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이쪽에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일본의 2차 전지 장비 기업 중에 하나인 히라노 테크시드와 42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장비 핵심 부품 롤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쪽으로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렇게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재준 대표님, 대성하이텍 일단 일반 공모 청약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상장하고 기회가 있는 건데요. 청약 흥행이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하고요. 또 의무 보유 확약을 얼마나 했느냐가 관심이잖아요. 알려주세요. 네, 일단 공모가가 9,000원으로 모집 총액 규모가 약 300원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이제 8월 22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수혜 측과 청약 경쟁률을 살펴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 수혜 측은 1935대 1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 투자 청약 경쟁률은 1136대 1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000대 1을 넘어야 기관 수혜 측도 인기 있다 이렇게 본다고 지난번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인기 있었다 대성하이텍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었을 때 기관 투자자와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공모주에 참여한 이 보호예수 물량이 미확약 물량이 전체 이 공모 주식수 약 200만 주 중에 이 85%인 174만 주 정도가 바로 미확약 물량이기 때문에 이 상장 이후에 바로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들어갔던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자산운용사들 사모펀드라든지 들어갔던 비상장 때 들어갔던 물량들이 이제 3개월 있다 나올 물량이 12.95% 정도가 되고요. 26만 주. 그리고 상장의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물량이 12.6%, 약 167만 주가 되고요. 우리 사주조합은 1년 보호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46만 주. 그리고 이제 상장 주선이 의무 인수분이 한 10만 주가 되는데 결국은 기간 물량이 또 1개월 물량이 약 13% 정도 잡혀 있다는 것도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74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버행 이슈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그리고 바로 상장 이후에 대한 출회 물량, 미확약 물량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셨을 때는 조금 이 수급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자금은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한 10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자금은 현재 이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약에는 흥행을 성공했는데요. 상장하고 나올 물량들이 연속돼서 꽤 있는 편입니다. 실적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해야 이후에 좀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어요. 대성하이텍 실적은요, 대표님? 예,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2021년에 이 1,126억 매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1,200 매출이 발생했는데 네. 과거에는 그냥 100억대 매출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700억 세 자릿수의 억대 매출을 했는데 네. 이번에 네 자릿수 21년에 매출 발생했다는 게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에도 현재 1,250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170억, 당기순이익이 120억 원 전망해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 분야별로 좀 살펴봤었을 때는 이 정밀 부품과 스위스턴 자동 선반 그리고 컴팩트 머시닝 센터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 스위스턴 자동 선반 매출 비중이 약 57% 매출 비중이고요. 정밀 부분은 24%, 컴팩트 머시닝 센터는 17% 정도 이 매출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9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봤었을 때는 매출액은 18.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연평균 성장률이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년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정밀 부품에 대한 올해 성장성이 약 5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컴팩트 머시닝 센터에서도 2022년도에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로 이 방산 부분에 대한 수주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쪽 관련해서 이 방산 수주에 대한 실적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기계가 다양한 곳에서 이 다양한 카테고리 분야에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업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로 현재 성장 모멘텀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현재 실적 추이는 좋아질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성하이텍 실적 체크했고요. 변리사님께서 또 해주실 일이 특허 현황이 어떤지 좀 체크를 해주셔야죠. 네, 2003년부터 이제 특허 출원을 시작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매년 조금씩 뭐 10개 전후반대로 이제 출원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이제 자동 선반 관련해서 한 건 등록된 게 있습니다. 총 출원된 건 91건 중에 등록된 건은 66건으로 등록률 72%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 선반 분야 관련해서는 뭐 출원 등록된 건은 총 6건이 있고요.
대성 하이텍의 이제 기술 분야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단일 작업을 하는 스테이션, 작업을 하는 능력을 갖춘 부품 장치, 즉 자동 선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선반 관련해서 최근 등록된 특허 두 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건은 이제 2022년 2월에 출원해서 등록된 건입니다. 밸런스 커팅이 가능한 2계통 방식 자동 선반에 관한 것이고요. 109대와 209대가 일체형으로 구성돼서 같이 움직이는 뭐 그런 방식을 이제 2계통 방식 자동 선반이라고 하는데 서브축 전반에 추가적인 공구대를 구비를 시켜서 전후방에서 동시에 가공하는 밸런스 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발명이 하나 등록이 되었고 이 다음 건은 2020년도 7월에 출원되어서 2022년 3월 15일에 등록된 건인데요. CNC 초소형 복합 자동 선반 스핀들의 척힌 장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척힌 장치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이제 공작물을 파지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척힌 장치에 파지는 공작물이 이제 선반의 동작에 의해서 절삭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절삭을 시키려다 보면은 온도가 높아지고 또 이제 아무래도 압력이 좀 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척힌 장치들이 상당히 잦은 교체, 수리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된 베어링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에어의 누출도 방지하고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자동 선반 관련돼서 연도별 출원 동향 그리고 주요 출원인들을 좀 살펴봤는데 최근에 이제 1973년도에 특허 출원을 시작해서 현재는 특허 출원 수가 이제 좀 상당히 적어진 하향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련으로는 좀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이제 기술 성숙도가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337건으로 40% 현재 제일 많은 특허 출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출원인 역시 일본이 제일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압도적이었다고 하는 시티즌 워치 그리고 스타 마이크로닉스 그 외에 한국에서는 하나테크엠 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본의 노무라가 8건의 출원권을 이제 보였고요. 기존 사업인 자동 선반이나 공작 기계 쪽 특허가 역시 많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아직은 특허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쪽 사업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재준 대표님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공모가 9,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네. 상장하면서 이제 시초가는 강하게 형성이 되겠죠. 전반적인 성장성이나 총평해 주시고 전략까지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 회사의 올해 실적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공모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0억 당기순이익이 올해 한 12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모가 대비했을 때는 현재 PER 수준이 10배 수준 정도로 했고 이번에 그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유사 기업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들이 평균 멀티플이 한 15.2배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는 현재 10배 수준이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까지 50%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업사이드가 이 수익성을 봤을 때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멀티플이 상향될 수 있는 요인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보호예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확약 물량들이 나오고 오버행 이슈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매물에 대한 저항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일단 기업 가치가 약 1,200억 정도로 9,000원으로 했었을 때 이 상장했을 때 대성 하이텍의 시총은 한 1,20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거기에서 2배로 올라간다면 2,400억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 치면은 거의 3,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따상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이 공모가 대비해서는 좀 올라갈 수 있다. 갭은 상승할 수 있다.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공모주에 청약을 못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10,000원 이하에서 만약에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때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22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대성 하이텍을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